외신 브리핑 이번 주 딱 중간 수요일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당일로 휴장이고요.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이런 날인데 이날은 또 반일장, 오전만 열리는 날이죠. 그만큼 또 불확실성, 그리고 또 여기에 맞게 또 변동성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주 초반이 상당히 바쁜 주간인데요. 미 증시 보시면은 뭐 여러 번의 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보합권 마감 플러스까지 이끌어낸 상황인데요. 먼저 이 미 증시의 장중 반등을 꺾고 매도세를 불러온 이슈가 먼저 나와 있네.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주인공이네요. 벌써 뭐 제목부터가 뭐랄까요? 사실은 사실인데 좀 어떤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겠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은 오늘 경제단체 행사에 참석한 연설 자리에서 지금 재정절벽 문제 때문에 워싱턴이 저렇게 시끄러운데 그런 만큼 연준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기능상 연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한 발 좀 빼는 이런 발언을 했죠. 그렇지만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의 초과 지불 준비금에 대한 이자 삭감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시 김을 빼버렸습니다.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 연준에서 시중에 이 푸는 자금은요, 솔직한 얘기로 거의 공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제 찍어낸 달러인지도 사실 모르고요. 또 연준 대차대표가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뭐 잡히는 돈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번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년부터 당장 세금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텐데 이런 감소분을 연준이 좀 메꿔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 다시 말하면 양적 완화의 호의적인 그룹의 대표격인 연준 의장 버냉키는 현재 레임덕 상황이 슬슬 전개가 되고 있죠. 임기가요, 2014년 내후년 1월 31일까지인데 본인 스스로 이번에는 연임을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2014년이라고 해봤자 1월이니까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좀 이렇게 신중한 시각이 월가에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져왔다라고 역설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유럽 소식 보시죠. 어제 개장 전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거 사실 날짜를 어제 잘 잡아서 그렇죠. 안 좋은 날 이게 소식이 나왔으면은 정말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악재였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AFP 통신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프랑스 신용등급 트리플 A에서 더블 A 퍼스트로 하향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프랑스의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재정 적자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일과 함께 유로존 내에서는 제일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 다시 말하면 그나마 믿을 만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저런 조치가 내려지면서 유로존 안정화기금 EFSF도 3년물 국채 입찰을 연기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게 또 시장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요 상황을 갖다가 좀 묘사해 드리면은, 보통 주변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뭐 누구한테 이 돈 꿔줄 때 그 집 첫째랑 둘째가 하나는 뭐 공장 운영하는데 잘 살고 하나는 대기업 다닌데더라. 그거 보고 그 집 막내에 돈 빌려줘도 뭐 떼일 일은 없겠지 뭐 이런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 떼일 일이 생기면은 첫째랑 둘째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프랑스하고 독일의 의존도가 크죠. 그 막내,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이 주인공은 그리스하고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렇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대로 EFSF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채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리스에 지급되는 이 자금도 결국은 EFSF에서 일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렇게 채권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그리스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 투자자들의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채권 입찰 하루 전날 이렇게 프랑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좀 당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EFSF 채권 발행 국장은 지금 채권 시장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지만, 유로존 구제기금, 이 EFSF의 보증 국가는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이번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EFSF 채권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성명을 냈네요. 이 사람도 뭐 자기 업무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들어보니까 좀 약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존 채권 시장과 증시는 조금 안도감을 얻었고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디스에서 또 어제 같이 발표한 성명을 보니까요. 비록 프랑스 신용등급은 트리플 A에서 내렸지만 이게 EFSF 신용등급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인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본문에 보면 EFSF의 신용등급은 현재 트리플 A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다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 추워지면서 명동에 보니까 구세군이 등장을 했던데 미국 증시의 구세군은 바로 이 주택지표가 되겠죠.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앞에서 보신 오늘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재정절벽 관련 의회 성토 발언, 그리고 바로 직전에 보신 유로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주택지표였습니다. 참 뭐랄까, 그래서 경제는 역시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이후로 정말 이 주택지표는 나오기만 하면 거의 뭐 재앙 수준으로 안 좋았었는데, 그렇지만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요즘은 아무리 미국에서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 안 좋게 나오고 뭐 소비자 심리 지표 별로고 이런 상황이라도 항상 이 주택 지표가 정말 효자 노릇을 시장에 톡톡히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대로 오늘 나온 주택 착공 건수가 바로 10월 결과 기준으로 연율 89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4년 내 최고를 달성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82명의 경제학자들이 내다본 평균치 84만 건을 아주 우습게 뛰어넘어버린 이런 결과라고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주택지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이사 갈 때 보면은 버릴 거 버리고 대신에 TV도 새로 사고 에어컨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뭐 심지어는 인테리어 바꾼다고 나무 벽지 그리고 이거 작업해줄 인부들도 필요하고 이게 다 소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주택지표의 이 활약은 좀 더 기대해봐도 좋다는 설명이 가능하고, 재정절벽이라는 악재가 있으면 주택지표 개선, 미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런 호재가 또 버티고 있다는 점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